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새롭게 준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엔 시간이 약이 되지 않는 상처도 있다. 누구는 한순간의 쾌락으로 모든 걸 망가뜨리고 누군가는 남은 생을 끌어오르는 분노와 텅 빈 절망 속에 살아간다. 나는 여전히 그날 멈춰버린 심장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모든 걸 잊은 듯 다가오는 그 얼굴을 보며 그럼 시작해볼까요? 초봄의 늦은 아침 햇살이 경기도 남부 신도시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황금빛과 푸른빛으로 하루를 물들였다. 서진우는 조용한 위로와 사색의 시간을 찾고자 자연스럽게 익숙한 공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는 오래되어 나무결이 드러난 벤치에 앉아 두 손 가득 따끈한 아메리카노의 온기를 느끼며 마음을 달랬다. 왼편을 바라본 그는 활짝 핀 자스민 꽃향기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묻혀 오롯이 평화로운 풍경에 빠져들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그의 시야에서 사라진 듯했고 그는 그저 이 조용한 고요함에 스스로를 맡겼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식어가는 커피잔과 근처 나무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만이 흐르는 시간을 알려줄 뿐이었다. 몇 분쯤 지났을까? 공기 속에서 아주 미묘한 변화를 느낀 그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오른쪽을 바라본 순간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눈이 커지며 벤치 저편에 앉아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포착했다. 그녀는 약간 통통하고 아마도 중년 즈음의 나이로 보였으며 설명할 수 없는 낯익은 느낌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진우는 무례하게 응시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그는 원래 남을 쳐다보는 걸 무척이나 꺼리는 사람이었다. 대신 시선을 가볍게 그녀 쪽으로 스쳐보내며 조심스럽게 그녀를 떠올리려 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해 있었고 놀이터 철봉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 무리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중 특히 한 아이, 철봉에 매달려 자유롭게 흔들리는 작은 아이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듯했다. 슬쩍슬쩍 훔쳐볼수록 가슴속 불편한 감정은 점점 더 짙어졌고 어렴풋이 기억 속 어떤 매듭이 조여오는 듯했다. 진우는 스스로에게 그저 착각일 뿐이라며 다독였다. 빛의 착시, 우연히 닮은 사람이라며. 그러나 그녀의 턱선의 부드러운 곡선, 벤치에 자연스럽게 얹은 손짓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부정의 성을 허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음이 그를 강타했다. 뜨거운 피가 온몸을 타고 번졌고 심장은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단순한 닮은 꼴이 아니었다. 그 여자는 바로 그녀였다. 한서연, 그의 서연, 아니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린 그의 전 부인, 한때 그의 삶을 함께했던, 사랑하고 소중히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그러나 그의 눈에는 그 약속을 처참히 짓밟아버린 여인이었다. 진우의 혈압은 급격히 치솟았고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관통했다. 10년,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지도, 진정으로 마주한 지도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여인은 그가 기억하던 생기 넘치고 빛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낯선 모습이었다. 진우는 마음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모른 척하고 지나쳐야 할까? 그동안 애써 지켜온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조용히 이 자리를 떠나야 할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과거를 마주하고 닫아버린 줄 알았던 문을 다시 열어야 할까? 그러나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때마침 서연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그래, 진우야, 나야. 서쪽 마녀가 살아 돌아왔어. 서연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도발과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약함이 뒤섞여 있었다. 진우는 몸을 굳힌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마주보았다. 몸은 뻣뻣하게 굳었고 머릿속은 어지럽게 소용돌이쳤다. 그는 억지로라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려 했었다.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보려고. 세월은 그녀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나이는 같았다. 올해로 둘 다 50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서연은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다. 어쩌면 60 같기도 했다. 그런 생각이 번쩍 스치고는 곧 억눌렀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몸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지고 둥그러졌다. 진우가 대충 계산해도 최소한 25kg은 더 나간 것 같았다. 그리고 눈가와 입가에 깊게 자리 잡은 주름들은 분명 웃음의 흔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고단한 삶과 선택, 그리고 그 대가를 말해주고 있었다. 한때 윤기하던 금발 웨이브 머리, 그녀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은 사라지고 지금은 쥐색의 짧은 픽시컷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그 머리는 오히려 그녀 얼굴의 굴곡진 선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 뿐이었다. 진우는 입을 떼지 못했다. 눈앞에 있는 이 여자를,
그가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여자의 기억과 어떻게든 연결하려 했었지만 그 간극은 너무 컸다. 끔찍하다. 맙소사. 말들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허공에 조용히 걸려 있었다. 그의 충격을 대변하는 침묵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녀는 예전부터 사람 속을 들여다보듯 읽어내는 데 탁월했으니까. 서연은 쓸쓸한 듯 체념 섞인 미소를 아주 살짝 지어 보였다. 제발 신사답게 굴어줘. 그녀는 낮고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 서연아, 너 알잖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진우는 대답했지만 그 말조차 스스로에게도 공허하게 들렸다. 그는 허우적거렸다. 친절하고 싶은 마음과 차오르는 날것의 감정 사이에서 허덕였다. 내 아들은 누구야? 진우는 애써 화제를 돌리려 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어떻게든 중립적인 대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는 철봉에서 놀고 있는 새 아이들 쪽으로 어림짐작하며 손짓했다. 어린아이들의 활기찬 에너지가 지금 이 둘 사이에 내려앉은 무거운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세 아이 모두 9살쯤 되어 보였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의붓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건 겨우 걸음마를 떼던 시절이었으니까. 서연의 시선이 굳어졌다. 짧은 순간 그녀의 눈에 아픔이 스쳤다. 파란 옷 입은 금발 아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넌 기억도 안 나겠지. 아니, 애초에 기억하려 한 적이나 있었는지 몰라. 그 아이 이름 민준이야. 그 말 속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비난과 상처가 서려 있었다. 그녀가 뱉지 않은 수많은 감정들이 무겁게 진우를 짓눌렀다. 미안해, 서연아. 민준이 잘생긴 아이네. 진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죄책감이 또 한 번 밀려들었다. 좋은 아이야. 서연도 덧붙였다. 목소리는 살짝 부드러워졌다. 아이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느껴졌다. 많은 걸 감당해냈어. 자기 잘못도 아닌 일들을. 그런데도 항상 엄마 곁을 지켜줬지. 두 사람 사이에 또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감당해야 했던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었다. 진우는 속이 뒤틀렸다. 자기 방어처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오래된 죄책감을 물리치기 위한 익숙한 본능이었다. 그 애 아빠가 못난 놈인 건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서연아. 그건 내가 선택한 거니까. 진우는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다. 말끝은 짧고 딱딱했다. 서연은 움찔했다. 그 말이 명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진우는 언제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그가 틀린 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여전히 쓰디쓴 일이었다. 그녀는 이기적이었다. 단 하나의 순간을 되찾고 싶다는 욕망, 젊음을 잃어버린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한순간의 충동을 쫓아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 그때 그녀는 마흔을 앞두고 있었다. 남모를 불안히 그녀를 집어삼키던 시기였다. 진우는 대기업 재무팀 팀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둘째 아이까지 잘 자라 학업도 문제없었다. 그녀 역시 중소 로펌의 사무국장으로 안정적인 수입과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모두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그 완벽함 이면에서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그녀는 일상의 예측 가능한 리듬 너머를 갈망했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흥분을 원했다. 그것은 단 한 번뿐인 이벤트로 끝날 예정이었다. 자신에게 주는 생일 선물, 다시 젊고 생기 넘치는 느낌을 얻기 위한 은밀한 시도였다. 아이들은 주말 동안 친정 부모님 댁에 맡겨둔 상태였다. 서연은 친구의 도움을 받아 19살짜리 대학생을 소개받았다. 그날 밤만큼은 어떤 결과도 따르지 않는 자유롭고 짜릿한 열정을 꿈꾸며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그녀만을 위한 40번째 생일의 은밀한 축하였다. 진우에게 주어진 건 선택이 아니었다. 그녀는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그저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었다. 그녀의 논리대로라면 진우가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 하나였다. 집에 남아 모든 것을 지켜보거나 안녕 집을 비우고 도망치는 것. 안 돼. 아니, 절대 안 돼. 진우는 그녀의 계획을 들은 순간 분노에 찬 외침을 터뜨렸다. 나이를 잊고 싶다고 해서 19살짜리 어린 놈이랑 잔다고? 우린 17년 전에 맹세했어, 서연아. 그 맹세에 마흔되면 하루는 예외 같은 조항은 없었어. 이건 내 몸이야, 진우야. 서연은 단호하게 받아쳤다. 목소리는 차갑고 방어적이었다. 내 몸을 누구에게 주든 내 자유야. 나는 이걸 필요로 해. 나한테 좋은 거면 결국 너한테도 좋은 거야. 그것이야말로 진우가 가장 괴로워했던 부분이었다. 서연에게 좋은 일은 곧 가족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논리. 그녀는 진우가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끝내 거절하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었다. 마치 과거에 그렇게 해서 원하던 대형 고급 아파트를 얻어냈던 것처럼, 또는 고급 트림의 팰리세이드를 손에 넣었던 것처럼 진우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차분히, 이성적으로, 애절하게. 하지만 서연은 듣지 않았다. 그의 말은 차가운 벽에 부딪히듯 무력했다.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정하고 단절된 태도였다. 마지막 순간 젊은 남자가 도착하기 직전까지도 진우는 절박하게 애원했다. 목소리는 떨렸고 심장은 찢어질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진우의 눈앞에서 웃었다. 차갑고 무심하게. 그 웃음소리는 둘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신뢰와 애정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 순간 진우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지갑과 차 키를 움켜쥔 그는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혀 집을 뛰쳐나갔다. 그의 G80 스포츠는 거칠게 포효하며 밤거리를 달렸다. 진우는 무작정 운전했다. 흐릿하게 번져가는 신도시의 가로등 불빛들 사이로 눈물이 앞을 가렸다. 하지만 10분쯤 지났을까, 그는 이상한 끌림에 이끌리듯 방향을 틀어 다시 집으로 향했다. 도망치는 대신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가 정말 그 일을 저지를 것인지.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나무 그림자에 몸을 숨겼다. 그는 기다렸다. 몇 분 뒤 번쩍이는 인색 제네시스 GV82 집 앞에 멈췄다. 키 크고 탄탄한 체격의 젊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대수롭지 않은 옷차림, 그리고 넘치는 자만심이 한눈에 느껴졌다. 그는 집 현관까지 걸어가 초인종을 눌렀다. 저놈 덩치만 컸지 차 보는 눈은 꽝이네. 진우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무력하게 지켜봤다. 심장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젊은 남자는 망설임 없이 그들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진우는 상상했다. 그녀가 그를 맞이하기 위해 어떤 옷으로 갈아입었을지를. 서연은 문을 열고 젊은 남자 성우를 맞았다. 얇은 끝나시 탑, 브래지어도 하지 않은 채 몸에 착 붙는 짧디 짧은 청반바지, 그리고 당장이라도 데려가 달라고 말하는 듯한 높은 하이힐. 진우 앞에서는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노골적으로 유혹적인 차림이었다. 서연은 그를 힘들게 만들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다. 와, 대박이네. 성우는 숨을 내쉬듯 감탄했다. 탐욕스럽게 그녀의 몸을 훑어보는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늑대 같았다. 서연의 뺨에 홍조가 번졌다. 금지된 설렘이 온몸을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타이트한 청반바지 밑에는 더 이상 속옷을 입을 수 없었고, 점점 드러나는 자신의 반응을 감추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성우는 더욱 환하게 웃었다. 그의 눈 속에는 이미 승리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성우는 한 걸음 다가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더니 서연의 입술을 과감하고도 황홀하게 포개었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목에 두 팔을 감으며 자신을 내맡겼고, 몸은 자연스레 그의 품속으로 녹아들었다. 그녀는 한쪽 다리를 그의 허벅지에 걸쳤다. 균형은 위태로웠지만 마음속 욕망은 더할 나위 없이 확고했다. 둘은 절박할 정도로 격렬하게 입을 맞췄다. 금지된 감정과 감각의 소용돌이 속에 깊숙이 빠져들었다. 성우는 그녀를 가볍게 안아 올렸다. 생각보다 훨씬 수월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노인 의자 앞에 부드럽게 그녀를 앉혔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빛에는 탐닉과 부드러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성우는 서연의 끝나시 매듭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그녀는 평소 남편 앞에서도 드러내지 않았던 은밀한 부분까지 드러냈다. 둘은 입맞춤을 깊게 나눴다. 숨결이 얽히고 체온이 교차했다. 성우의 손은 그녀의 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그 젊은 손길은 거칠기보다는 오히려 조심스럽고 경이로웠다. 서연의 몸은 그 터치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강렬한 떨림이었다. 몇 분이 더 흘렀다. 공기마저 숨막힐 듯 짙어졌다. 성우는 그녀의 반바지 단추를 풀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서연의 호흡은 가빠지고 온몸은 긴장과 기대감으로 떨렸다. 그녀는 신음 섞인 숨을 토했다. 성우가 그녀의 허벅지를 따라 청바지를 천천히 내려가자 그 손길 하나하나가 전율처럼 번졌다. 서연은 온몸으로 떨었다. 뜨거운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감각이 온몸을 덮쳤다. 성우는 그녀를 꼭 끌어안아 주었다. 그의 품은 몰아치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는 그녀의 균형을 다시 잡아주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그녀를 의자 끝으로 이끌어 품에 안듯 안아 올렸다. 그 다음 순간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농밀한 시간이 흘렀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로 어우러지는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포착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이었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낮게 신음을 흘렸다. 성우는 조심스럽고도 대담하게 그녀를 이끌었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의 어깨를 움켜쥐고 머리를 젖혔다. 믿을 수 없었다. 단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름조차 몰랐던 이 청년이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감각을 이렇게 선명하게 되살려줄 줄은. 그녀의 숨은 거칠어졌고 몸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물결이 밀려올 듯 끌어올랐다. 아,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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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은 흐느끼듯 울먹이며 터져나오는 목소리를 억제하지 못했다. 이어진 두 번째 절정은 단 10분도 채 되지 않아 그녀를 한층 더 높은 곳으로 밀어 올렸다. 성우도 참지 못하고 환희의 찬 외침을 터뜨렸다. 그 소리는 투박하면서도 본능적이고 야성적이었다. 서연은 그 숨결, 그 맥박을 온몸으로 느끼며 감동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에 몸을 맡겼다. 이게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그녀는 흐릿한 정신 속에서 그렇게 생각했다. 몸은 서서히 이완되었고 온 세상이 부드러운 물결에 실려 떠내려가는 듯했다. 성우는 그녀를 품에 꼭 안은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여운을 즐겼다. 이 순간이 자신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남편이 돌아오기까지는 3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성우는 그녀의 허리에 얹은 두 손을 천천히 떼어내더니 장난스럽게 두 손바닥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우와. 그는 소년처럼 환호하며 웃었다. 서연은 남편 진우와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나누곤 했지만 성우와의 첫 경험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이 젊은 남자는 단순히 더 크고 강인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19살이라는 젊음이 가져다주는 생명력과 끈기를 가지고 있었다. 진우가 40이 되면서는 더 이상 쉽게 되찾을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게다가 성우는 그녀가 거의 20년 만에 처음 만나는 새로운 남자였다. 그 사실이 이 밤을 더욱 비현실적인 판타지로 만들어 주었다. 서연은 생각했다. 아마 오늘 이 생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물론 남편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순간만 무사히 넘긴다면 말이다. 하지만 그녀에겐 미래를 깊이 고민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성우는 이미 다음을 기대하고 있었다. 젊은 남자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했다. 겨우 10분 남짓 지났을까 성우는 그녀 뒤로 다가와 서연의 자세를 다정하게 바로잡아 주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그 부드러운 접촉에 서연은 다시 한번 전율했다. 어디서 계속할까? 성우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숨결은 따뜻했고 몸은 자연스럽게 밀착되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침없이 열정을 이어갔다. 한 번은 주방에서 생일 저녁 식사의 잔향이 아직하시지 않은 그 공간에서, 또 한 번은 진우와 함께 오랫동안 공유했던 부부 침대 위에서, 이제는 낯설고 오염된 듯한 그곳에서 서연과 성우 모두 금지된 만남의 흥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연은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복합적인 감정들에 압도당했다. 욕망, 죄책감, 그리고 어딘지 모를 해방감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어머나, 성우야, 정말 대단했어.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이불에 파묻힌 채 속삭였다.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11시 반쯤 서연은 성우를 조용히 배웅했다. 그녀는 긴 샤워를 했다. 단지 몸에 남은 흔적을 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마치 죄책감까지 함께 씻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뜨거운 물줄기 아래 오래도록 서 있었다. 샤워를 마친 뒤 그녀는 침대 시트를 깨끗이 교체했다. 오늘 밤 있었던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듯이 창문을 활짝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실내에 가득 불러들였다. 마치 이 공간 자체를 정화하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처럼. 그 후 서연은 편안한 가운을 입고 1층 거실 소파에 앉았다. 한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조용히 깜빡이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두 세계 사이에 끼인 여인이었다. 익숙하고 안전한 결혼 생활과 달콤하지만 위험한 미지의 세계. 밤 12시 15분경 진우가 집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은 더 선명했다. 진우는 무척 지쳐 보였다. 그는 원래 술을 즐기는 편이 아니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서연조차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택시를 타고 귀가한 걸 보며 그래도 최소한의 책임감은 지켰다는 사실에 서연은 아주 약간 안도했다. 잠자기 전에 아스피린 먹을래? 서연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살짝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향하는 진우에게 다가가며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다시 다리를 놓고 싶었다. 하지만 과연 자신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우리가? 진우는 쓴 웃음을 머금은 채 비틀거리며 말했다. 손가락으로 허공에 작은 따옴표를 그리며 그들의 우리라는 개념 자체를 비웃듯 조롱했다. 진우는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었다. 접근하지 말라는 말 없는 경계였다. 그는 그녀의 손길조차 견딜 수 없었다. 서연은 상처받았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다. 그녀는 한 발짝 다가섰다. 진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그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읽으려 했다. 그녀는 진우의 입술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진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것은 절망과 포기, 그리고 가슴 깊은 외로움이 뒤섞인 냄새였다. 진우가 눈물을 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다. 그 단단한 자제력은 서연을 답답하게 하면서도 아프게 만들었다. 진우는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시선은 저 멀리 주방벽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냉장고에서 250ml짜리 오렌지 주스병을 꺼냈다. 비닐 포장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침묵 속에서 크게 울렸다. 그리고 느릿하고 무거운 동작으로 식탁 위에 놓인 아스피린 병을 집어들었다. 서연은 오늘 밤 일어난 일을 숨기거나 회피할 생각이 없었다. 서연은 마음 한구석, 아주 왜곡된 곳에서조차 자신이 한 행동이 정당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끔찍하고 이기적인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딘가에서는 이 경험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먼저 대화를 시작할 생각은 없었다. 진우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점에 이 대면을 이끌게 둘 생각이었다. 그저 잠시만 기다리면 됐다. 내 생일 즐겁게 보낸 모양이네. 진우가 말했다. 목소리는 평평했다. 감정이라고는 한 조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질문조차 아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가 무언가 대답을, 아니, 자신의 배신을 인정하는 말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아주 멋진 밤이었어. 이런 선물을 허락해줘서 고마워. 서연은 조심스럽고도 계산된 말을 골라냈다. 애매모호하게, 의도적으로. 그녀는 그의 반응을 끌어내고 싶었다. 그가 스스로 입으로 고통을 꺼내도록. 분명히 해두자. 진우는 비틀거리며 말했다. 말끝은 어눌하고 술기운이 느껴졌다. 그건 내가 준 선물이 아니야.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한 거지. 그는 몸을 돌려 무거운 걸음으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진우는 부부 침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들이 17년 동안 함께했던,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오염된 그 방. 서연은 거의 그의 등에 부딪힐 뻔했다. 진우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한 번, 그리고 다시. 창문을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향수 냄새, 그리고 그날 밤 남은 아득한 흔적이 방 안에 짙게 남아있었다. 단순히 멋진 밤으로 끝난 건 아닌 모양이네. 진우는 중얼거렸다. 목소리에는 역겨움과 상실감이 엉켜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발걸음을 옆으로 틀어 게스트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딸깍. 서연은 복도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고풍스러운 괴종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서연은 생각했다. 지금 당장은 최소한 그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는 걸.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진우가 이성을 되찾고 결국은 그녀를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고. 그들이 함께한 지난 세월 동안 진우는 그녀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서연은 그 희망에, 그 사랑에 매달렸다. 설령 그 믿음이 점점 무너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비록 다량의 술을 마셨지만 진우는 그날 밤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진이 즉각적인 고통을 마비시켜주긴 했지만 마음속의 혼란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들이 좋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아니, 멋진 결혼이라고까지 생각했었다. 행복했고 만족했고 변치 않을 기반을 쌓아왔다고 믿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못 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 다음날 아침, 서연은 이미 주방에 있었다. 토요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들어왔다. 숙취에 절어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는 과거의 그림자 같았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움직임은 둔하고 마치 뼈마디 하나하나가 삐걱거리는 듯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뜨끈한 블랙커피 한 잔을 그의 앞에 조심스레 놓았다. 아침은 먹을 수 있겠어? 아니면 나 혼자 먹을까?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낮고 거친 신음을 흘렸다. 뜨거운 커피를 조심스레 한 모금 삼켰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했지만 전날 밤의 과오에 대한 작은 숙제처럼 느껴졌다. 진우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만큼은 견딜 수 있다는 뜻이었다. 베이컨이랑 같이 먹으려고 설탕 뿌린 토스트도 만들었는데 서연은 억지로 가벼운 톤을 내며 말했다. 서툴지만 작은 평화의 제스처였다. 하지만 음식 얘기는 진우의 쇠약해진 위장에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진우는 순식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은 일그러졌고 입술은 질끈 다물어졌다. 그리고 서둘러 1층 욕실로 달려갔다. 집 안가득 그가 토하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는 오랫동안 변기에 매달려 있었다. 몸속과 마음속에 쌓인 모든 고통을 거칠고 비참한 방식으로 쏟아내며 몇 분 후 진우는 주방으로 돌아왔다. 창백한 얼굴, 완전히 무너진 표정, 이미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모습이었다. 서연은 그런 그를 지켜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아리게 아팠다.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왔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차라리 나한테 총이라도 쐈으면 어땠을까? 서연아, 진우가 거칠게 말했다. 목소리에는 쓰라린 아이러니가 묻어 있었다. 그 편이 덜 아팠을 거야. 드라마는 내 몫이야, 진우. 서연은 조용히 그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이제는 그의 고통이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 같아 서서히 짜증이 일었다. 이렇게까지 큰 의미가 될 줄은 몰랐다. 결국 내가 널 실망시킨 거네.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댐이 무너지고 있었다. 내가 나 말고 다른 무언가를 필요로 했다는 건 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지만 난 우리가 어떤 문제든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었어. 최소한 적어도 이렇게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기 전에 이혼이라도 먼저 요구할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심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슬픔이었다. 진우야, 넌 절대 날 실망시킨 적 없어. 서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손을 잡으려다 번개에 맞은 듯 움찔하며 물러났다. 지금 그 어떤 신체 접촉도 허락되지 않으리란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미 그녀는 모든 경계를 무너뜨린 장본인이었으니까. 이건 전적으로 내 문제야. 내 자존심, 내 욕망. 나도 더 이상 젊지 않잖아.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녀 스스로에게조차 변명처럼 들렸다. 그냥 내 안에 뭐가 남아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 그리고 이제 알았어. 한 번 해봤으니까 이제 다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래, 다음엔 또 다른 바보 같은 이유로 다시 그러겠네. 진우는 냉소적으로 끼어들었다. 속에 쌓인 쓰라림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진우야. 서연은 애써 설득하려 했다. 딱 한 번이었잖아. 그것도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났다고? 진우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이제는 익숙했던 그녀의 이목구비조차 이질적이고 거짓으로 보였다. 서연 역시 등을 돌렸다. 그는 비록 술에 취해 있었지만 어설픈 변명 따위는 훤히 꿰뚫고 있었다. 우리가 결혼한 지 대충 6천일쯤 됐대. 그중 하루, 단 하루일 뿐이야. 너야말로 숫자 전문가잖아. 계산해봐. 6천일 중 고작 하루야.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서연은 절박하게 말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다. 하지만 스스로도 알았다. 그녀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다. 공허했다. 그래서 뭐, 나더러도 바람 피워서 균형 맞추자는 거야? 진우는 비웃으며 말했다. 대단하네. 이걸 애들 장난처럼 받아들이자고?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나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지금은 솔직히 너랑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넌 몰라. 서연아, 내 이기심이 우리를 파괴했어. 진우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슬픔으로 외쳤다. 내 이기심? 서연도 맞받아쳤다. 억울함과 분노가 끌어올랐다. 내가 가족을 파괴하겠다고? 우리 가족을? 겨우 6천일 중 하루 때문에? 하루. 단 하루의 실수로? 아니야. 서연아. 진우는 싸늘하게 잘라 말했다. 그건 실수가 아니야. 넌 뭘 하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고 그걸 선택했어. 실수라면 용서할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계획적인 배신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넌 나를 배신했어. 우리의 서약을 배신했어. 우리의 인생을 배신했어. 제발 그만 좀 해. 서연은 비웃듯 말했다. 지금 완전 드라마 찍고 있네. 배신, 웃기지 마. 그냥 딱 한 번 좋은 섹스였을 뿐이야. 그게 다야. 이제 끝났고
앞으로 30년 동안 내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겠네. 그렇지? 아, 그래. 서연은 힘없이 중얼거렸다. 목소리에는 지친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둘 사이에 놓인 이 깊고 거대한 균열은 어쩌면 다시는 메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니야.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만큼 낮았다. 섹스로 다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난 어린애 아니야. 호기심이나 욕정 한 번으로 잊을 수 있는 그런 애송이가 아니라고. 그 말은 마치 서연의 얼굴을 후려치는 듯했다. 그녀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가차없이 일깨워주는 일격이었다. 어제 그 어린 놈처럼? 진우는 냉소적으로 쏘아붙였다. 참고로 말해두지만 서연아, 난 바보가 아니야. 애초부터 계획된 거였잖아. 대체 그 놈은 어디서 구한 거야? 서연은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방화는 빛이 스친 눈으로 불쾌한 미소를 억지로 지어냈다. 미정이 친구였어. 서연이 말을 얼버무리듯 시작했다. 젠장, 서연아. 진우가 소리쳤다. 주먹이 주방 식탁을 내리쳤고 커피잔이 덜컥거리며 흔들렸다. 역시 그 여자가 끼어 있었군. 미정이, 내 옆에서 부추기지 않았다고 제발 말해봐. 그냥 얘기만 했을 뿐이야. 결정은 내가 했어. 서연은 당당하게 맞섰다. 걔도 똑같이 했거든. 근데 걔 남편은 이렇게 가정을 내던지지 않았어. 그냥 좀 기분 나빠하다가 끝이었어. 정훈이는 원래 멍청해. 너도 알잖아. 나도 알고.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정훈이가 미정을 용서했다고 해서 너도 똑같이 하면 괜찮다고 생각한 거야? 진우의 눈빛은 절망적으로 그녀를 찾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후회하는 흔적, 조금이라도 미안해하는 조짐을. 하지만 서연은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였다. 그 무책임한 몸짓 하나에 진우의 안에 남아있던 분노가 다시금 치솟았다. 언제부터 날 무시하기 시작했어, 서연아? 언제부터 우리의 결혼보다 미정 같은 여자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거야? 결국 서연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우는 일주일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 그 결정은 신속했고 잔혹했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한때 사랑했던 여인과 이렇게까지 무참히 서약을 짓밟은 여인을 동일시할 수 없었다. 3주 후 진우는 평소처럼 퇴근해 집에 들어왔다. 주방 테이블에 홀로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창백한 얼굴, 퉁퉁 부은 눈.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진우가 무슨 말을 해주기를,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남아있기를. 이번엔 뭐야, 서연아? 진우는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또다시 감정이 폭발할 예감을 느끼며.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화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서연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뭐라고? 진우는 신경질적으로 재촉했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는 것도 실망하는 것도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냥 무감각했다. 나 임신했어. 서연은 겨우 말했다. 순결처럼 새어나오는 고백. 이 이미 산산조각 난 삶에 또 하나의 돌이킬 수 없는 짐을 얻는 말. 진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문턱에 선 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감정은 아예 멈춰버렸다. 몇 초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떤 말도 이 상황을 덜 끔찍하게 만들 수 없었다. 미안해. 그는 겨우 속삭였다. 하지만 그 말조차 그 속에 담긴 복잡한 감정을 담아내기엔 터무니없이 빈약했다. 그동안 피임 같은 건 생각도 안 한 거야? 진우야. 서연은 힘없이 대답했다. 정관 수술한 지 벌써 10년 넘었잖아. 단 한 달 전만 해도. 서연이 우는 모습을 보면 진우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질 뻔했었다. 그녀의 눈물은 언제나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텅 빈 공허만이 그를 지배했다. 그는 자신이 다시 무언가를 느낄 수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진우는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머지 모든 가능성도 내가 내 몸을 자유롭게 쓰기로 결정한 순간 끝났어. 미안해, 서연아. 난 떠날 거야.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몫이야. 17년이야. 진우야. 그 세월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서연은 흐느끼며 애원했다. 고통과 절망이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런 말은 조금 더 일찍 했어야지. 진우는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문을 나섰다. 서연을,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모든 결과를 남겨둔 채. 몇 주 후, 이혼이 확정되기 전 서연은 부모님 댁으로 이사했다. 한때 둘만의 꿈이었던 집.
아이들과 미래를 함께 꿈꾸던 그 집은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실패의 흔적이 배어든 공간. 부모님은 그녀를 품어주었다. 스스로 초래한 폭풍에서 도망쳐온 딸을 조용히 받아주었다. 아이들도 가끔 들렀다. 그녀의 딸과 아들, 서툰 미소와 어색한 말투로 새로 태어난 이복 동생을 돌봐주었다. 그들은 예에 바르고 성실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했던 가족의 공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무거운 침묵과 어색한 긴장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아이들은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다. 그건 그들 마음 깊은 곳에 남은 상처와 혼란을 증명하는 침묵이었다. 서연은 가끔 조심스레 아이들에게 물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그 눈빛은 필사적으로 그의 소식, 그의 행복을 갈구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진우는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깊은 상처를 품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둘째 아이가 대학에 입학한 지 몇 달 후 진우는 결국 가족 집을 팔았다. 너무 크고 너무 많은 기억이 깃든 집, 그가 잃어버린 것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공간이었다.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저릿했다. 자신의 아이들이 성장한 집이 사라졌다는 것, 그 장이 영원히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슬펐다. 하지만 동시에 진우가 집을 팔고 나서 자신의 몫을 한치의 지체 없이 정산해 준 것에 깊은 감사함도 느꼈다. 그 모든 쓴맛 속에서도 작은 품위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어졌다. 예전처럼 자주 걸던 전화도, 함께 보내던 명절과 생일 행사도 모두 사라졌다. 진우는 더 이상 가족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생일, 그 어떤 기념일에도 그는 오직 아이들과, 그리고 아이들이 꾸려가는 새 가정들과만 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만들었다. 서연과 함께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그리고 지금 수년이 흐른 뒤 이 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는 이 순간, 둘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과거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정말 어리석고 이기적인 여자였어. 서연은 낮게 속삭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진우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세월은 많은 것들을 부드럽게 만들었지만 그녀가 저질렀던 선택의 후회와 아픔은 여전히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진우야, 난 내가 나한테 정말 열정적이었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어. 처음엔 언젠가는 날 용서해 줄 거라고 믿었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적어도 받아들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설령 아기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해도 넌 너무 착한 사람이라 결국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에서 영영 돌아오지 않는 남자가 되어버렸어. 난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걸. 돈 때문은 아니었을 거야. 넌 돈 문제에 있어선 항상 후회했으니까. 우리 애들도 내가 얼마나 차가워졌는지 충격받았었어. 이혼 직후 애들이 너한테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던 거 알지? 근데 넌 꿈쩍도 안 했어. 결국 애들도 포기했어. 그 몇 년 동안 너는 집에 있을 때조차 애들을 엄청 불편하게 만들었어. 그거 알아? 진우야? 아니면 그냥 신경도 쓰지 않았던 거야?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아이들에게도 상처를 줬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진우야, 솔직히 말하면 너도 나한테 그 이상의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었어.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분노는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넌 나를 이용했어, 서연아. 나는 항상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런데 너는 그걸 이용했어. 언젠가부터 깨달았어. 나 자신을 챙길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착한 남편, 좋은 사람, 그런 거 다 내려놓은 거야. 그래서 날 망신시키려고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낸 거야? 서연은 쓰게 물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제대로 된 남자 하나 만나지 못했어. 내가 한 짓 때문이 아니라 내가 퍼뜨린 얘기 때문 아니었냐고? 내가 우리 주위에서 소개받으려 했던 남자들, 이미 내가 무슨 짓 했는지 다 알고 있었겠지. 진우는 냉정하게 말했다. 게다가 넌 애까지 있었잖아. 40 넘은 싱글맘은 어떤 남자들한테는 별로 매력적인 대상이 아니야. 하지만 젊은 놈들이나 놀기 좋아하는 남자들한테는 다르지. 어차피 내가 준비됐다고 스스로 말한 거나 마찬가지였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넌 여전히 매력적이었어. 진우는 드디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서연은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궜다. 목덜미까지 붉게 달아올랐다. 그래, 인정할게. 너한테 화가 난 나머지 그걸 인정하지 못했던 거야.
서연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서연아. 진우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세월이 새겨진 슬픔이 그의 말에 가득 담겨 있었다. 넌 항상 내 감정만 생각했어. 내가 뭘 원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 나는 내가 뭘 원했는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런 건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어? 어쩌면 내가 너무 착해서 그랬겠지. 내가 진짜 특별한 존재인 줄 착각하게 만들었으니까. 너는 점점 이기적으로 변했어. 너한테 좋은 건 우리 가족한테도 다 좋은 거라고 믿게 됐고, 내 욕심이 곧 모두의 행복인 줄 착각했어. 그러니 내가 내 생일 선물로 무슨 짓을 했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도 결국 너다운 착각이었던 거야. 우리는 수없이 서약에 대해 이야기했었잖아. 나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걸 깨도 된다고 암시한 적 없어. 나는 우리가 같은 마음이라고 믿었어. 진우는 말했다. 목소리에는 슬픔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까지는 내가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 왜 나를 위해 한 번이라도 고치려고 노력할 생각은 안 했어? 왜 그냥 등을 돌렸던 거야? 서연은 울분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오래 묵혀둔 분노가 터져나오며 본능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몸부림이었다. 기억 안 나? 서연아, 난 정말 내가 그 일을 저지르기 전에 어떻게든 말리려고 했어. 수없이 이야기하고 설득하려 했지. 왜냐하면 한번 그걸 저질러버리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 왜 그걸 몰랐어? 진우의 말에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알았어. 알았지만 나는 너무 자신만만했어. 항상 그랬듯 시간이 지나면 넌 날 용서할 거라고 믿었어. 언제나 그랬으니까. 그런데 진우야, 넌 날 놀라게 했어. 아니, 사실은 넌 일관적이었지. 놀란 건 나였어. 내가 정말로 내가 익숙하게 누려왔던 그 관용을 거부했다는 사실에 내 욕망이나 집이나 차 같은 건 나도 이해했어. 진우는 담담히 말했다. 그런 건 결국 큰 문제가 아니었어. 하지만 신뢰는 달랐어. 그건 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였어. 어떻게 그걸 구분 못했지? 나는 내 사랑을 믿었어. 그 사랑이 결국 내 신념까지 꺾을 거라고 믿었던 거야. 미정이 그러더라. 결국 진우는 사랑 때문에 다 받아줄 거라고. 서연은 조심스레 말했다. 진우는 힘없이 웃었다. 쓸쓸하고 비참한 웃음. 그래, 미정. 이 비극에 빠진 마지막 퍼즐 조각. 넌 내 말은 외면하면서 그 여자의 말은 믿었구나. 난 내 남편이었는데, 그게 정상이었어야 했는데, 그 어리석은 생각은 그렇다 치고, 그 여자랑은 그 이후 어떻게 됐어? 진우는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눈빛에 순간 부끄러움이 스쳤다. 5년 넘게 연락 안 했어. 내가 떠난 뒤에야 깨달았거든. 그 애는 나를 위해 충고해준 게 아니라 그저 나랑 같이 망가지고 싶었던 거였어. 진짜 친구라면 사람을 더 나은 쪽으로 이끌어야 했는데 그건 정말 한참 뒤에야 알았어. 서연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나저나 내 생일 선물 덕분에 얻은 아이 아버지는 요즘 책임 좀 지고 있나? 진우는 물었다. 말끝에는 얄팍한 통쾌함이 스며 있었다. 늘 억누르던 감정이 잠깐 터진 순간이었다. 내가 내 인생이 엉망이 됐다는 걸 들으면 기분이 좋아? 서연은 비웃으며 받아쳤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약간의 연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익숙한 가시 돋친 태도가 되살아났다.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서연을 바라보았다. 아니, 몇 년째 한 푼도 안 보내. 그 자식 지방으로 도망쳤거든. 찾아보려고도 했지만 그냥 포기했어. 시간 낭비, 돈 낭비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그 아이랑 관련된 모든 일들이 내 인생에서 제일 값비싼 대가였어. 서연은 쓰디쓴 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떠나지 않는 과거의 망령들을 쫓아내려는 듯이. 그 순간 문득 서연의 눈빛이 반짝였다. 오랜 분노 속에서도 문득 솟구친 호기심. 저기 있는 애들 중에 내 아들은 누구야?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무언가를 찾듯 아이들의 얼굴을 스쳐가며 진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그네 쪽을 가리켰다. 저기 그네 타는 꼬마. 빨간 머리 여자애가 밀어주고 있는 아이.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진우의 왼손을 슬쩍 바라보았다. 거기엔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가슴 한켠이 시렸다. 질투 같은 감정이 번져갔다. 저 여자애, 내 아내야? 서연은 물었다. 목소리는 떨렸다. 조금 어려 보이던데 살짝 비꼬는 듯한 어투였다.
37이야. 이 늙은 남자 챙기느라 고생하지. 우리 아들 민준이도 엄청 잘 돌봐주고 올해 3살 됐어. 진우는 말했다. 입가에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와, 나보다 훨씬 어리네. 왜 굳이? 우리 애들도 다 컸는데. 서연은 진심과 미련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내 아내, 첫 번째 남편하고는 아이가 없었대. 그런데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 그리고 나야 뭐, 이 나이 치고는 꽤 괜찮은 편이거든. 헬스장도 꾸준히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그리고 우리 부부 나름대로 에어로빅도 하고. 진우는 쑥스럽게 웃었다. 방금 자신이 무심코 뉘앙스를 풍겼다는 걸 깨달은 순간, 드물게 얼굴이 붉어졌다. 알겠어. 서연은 피식 웃었다.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젊은 여자와 함께 활기차고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는 진우는 그녀가 품고 있던 힘겹고 파국으로 끝난 결혼 생활의 기억과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조되었다. 그래, 서연은 낮게 말했다. 아마 내가 행복한 거 기쁘게 생각해야겠지. 내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진우는 냉소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에 서연은 괜히 움찔했다. 그래, 나는 그런 대우 받을 짓 안 했지. 진우는 담담하게 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빈 평정. 하지만 결국에는 나한테 잘된 일이야. 정말 잘된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 덕분이라고 고맙다고 할 생각은 없어. 둘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말로 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공기 속에 떠돌았다. 과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를 조용히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몇 초 뒤 서연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때 멀리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네 쪽에서 맑고 경쾌한 목소리. 이 어두운 대화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따스한 부름이었다. 나 가야겠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의 몸짓에는 오래 묵었던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이 느껴졌다. 야, 블랙커피 거의 다 안 마셨거든. 우리 예전에 서로 침 공유한 사이잖아. 마실래? 진우가 농담처럼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아주 잠깐이나마 용서 같은 게 비쳤다. 응, 고마워.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커피를 받아들며 잔잔한 따스함을 느꼈다. 쌀쌀한 오후 공기 속에서 작지만 위로가 되는 온기. 진우는 곧 빨간 머리 아내와 작은 아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진정한 행복의 얼굴, 새롭게 세운 자신만의 인생.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을 소용돌이쳤다. 후회,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인정. 이 만남은 그녀에게 어쩌면 작은 마침표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선택이라는 건 때로는 영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함께 느껴보셨길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나눠주신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